안녕하십니까. 이문화학원 2019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 28번부터 32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설명드릴 4가지의 지문들은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은 코알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알라 아시죠? 맨날 나무 위에만 있고 거의 잠을 되게 많이 자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맨날 뭘 먹냐라고 하면 그 나무에 올라가서 나뭇잎사귀만 먹죠. 그것도 일반적인 나무는 아니고 유칼립투스라는 이름을 가진 나무인데 그 나뭇잎만 먹어요. 얘네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나뭇잎 사기 안에는 알코올 성분이 많이 들어가져 있어서 얘네가 그걸 먹고 항상 해롱해롱 거리는 것처럼 보이고 잠을 되게 많이 자는 걸로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코알라죠. 호주에만 살고 있는 종이기도 하고요. If there is one thing koalas are good at, 만약에 한 가지가 있다면,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그래서 한 가지인데 코알라들이 잘하는 한 가지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잠자기일 겁니다.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과학자들은 의심했었습니다. that 뭐가 뭐라고. 코알라들이 굉장히 lethargic, 무기력하다라고 의심했습니다. 왜 무기력하냐면 유칼립투스 나뭇 잎사귀들에 있는 화합물들이 유지시켰기 때문에 그 작은 동물들을 바로 코알라가 되겠죠. 얘네를 어떤 상태에 유지시켰냐면 drugged out state. 드럭은 마약이에요, 여러분들. drugged out 그러면 마약으로 취한, 몽롱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상태가 되는 거죠. 얘네를 몽롱한 상태에 유지시켰다. 그랬기 때문에 얘네들이 굉장히 무기력하다라고 과학자들은 의심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과학자들은 의심했습니다. 코알라들이 무기력하다고.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먹는 유칼립투스 잎사귀 안에 있는 화합물들이 그 코알라들을 몽롱한 상태로 유지시켰기 때문에 얘네가 무기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lethargic이 무기력한이고 반대말은 energetic이거든요. 에너지가 가득 넘치는, 당연히 반대말이니까 이러한 단어가 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유칼립투스 잎사귀 안에 있는 화합물을요, 화학적 물질들인 chemicals로 바꿔 쓰는 것도 가능하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drugged out state는요, hazy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petrified도 있는데 그건 너무 어려운 단어고, hazy state 이것도 몽롱한 상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랬었던 이 과학자들의 의심과 달리, 더욱더 최근의 연구들은 보여줍니다. that 뭐뭐라는 것을. 그 잎사귀들이 are simply so low in nutrient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영양분이 어떻다라고요? 굉장히 적다. so 블라블라 해서 that 뭐가 뭐뭐 하다 라는 것이 최근에 또 밝혀졌습니다. 그 잎사귀들이 너무 영양분이 적어서 코알라들이 have almost no energy, 코알라들이 거의 에너지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도 틀리네요.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유칼립투스 잎사귀 안에는 알코올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얘네가 몽롱한 상태가 된다. 그리고 무기력하다. 그것도 옛날 과학적인 근거였나 봐요. 요새 새로운 연구는 얘네가 왜 잠을 자냐면, 그러니까 이 유칼립투스 얘네가 주식으로 삼는 이 잎사귀 안에 그냥 영양분이 없어. 영양분이 없으니까 그걸 많이 먹어도 얘네가 되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lmost 쓰는 자리에 most를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어법 문제가 있습니다. almost는 거의예요. 부사니까 뒤에 no라는 또 이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겠죠. most는 대부분의라는 형용사입니다. most 뒤에는 바로 뒤에 명사가 와야겠죠. most people 이런 식으로요. 근데 지금 여기 형용사가 오는 걸 보면 부사인 almost 오는 게 맞겠다. 거의 에너지 없음. 그쵸? 그래서 almost가 맞습니다. most 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접속부사가 하나가 but이 나오고 있죠. 당연히 however로 바꿔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얘를 왜 네모를 치고 있냐면 3번에도 접속부사가 하나 들어가 있고 4번에도 therefore 접속부사가 들어가져 있고 6번에도 insect라는 접속부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문은 접속부사가 이렇게 3개가 나오고 있는 지문이라서 이 빈칸에 들어갈 접속부사를 알맞게 쓰세요라는 객관식을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접속 부사를 끊어서 A, B, C 순서 맞추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딱히 주제문은 없는 글이다 보니까 문제를 낸다면 순서 배열이나 접속 부사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알려진 사실은 뭡니까? 최근의 연구 결과는 또 알려준 게 뭐냐면 이 잎사귀에 그냥 영양분이 없다. 먹어도 그냥 에너지를 못 얻기 때문에 얘네가 무기력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잎사귀에 영양분이 없어서 they tend to move as little as possible. 코알라들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as little as possible. 가능한 한 적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little을 쓸래, few 쓸래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little은 양을 나타내는 거죠. 양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부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데 개수를 조금 몇 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양을 적게 해서 움직인다기 때문에 여기 little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little이 양을 나타내는 것이 맞는데 이 동작을 꾸며주는 말로도 쓸 수 있어요. 나는 그에 대해서 별로 몰라요. 거의 모릅니다. I know little about him.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I know little about him. 내가 그를 알긴 아는데 little 양이 적게 적은 양만 알고 있다고. 그래서 little을 적게라는 부사로 쓸 수 있습니다. move가 나오니까 little 써야 되는 거고 few 개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When they do move, 그들이 정말로 움직일 때 동사 앞에 do를 쓰면 강조가 되는 거죠. 동사 강조. 그들이 움직일 때 정말 적게 움직입니다. They often look as though they are in slow motion. as though는 as if로서 마치 뭐뭐이듯이 라는 말로 쓰일 수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느리게 움직이니까요.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뭐 질문이 있는 학생은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as if, as though는 가정법인데 가정법이면 여기 월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as though는요, 여기를 가정법으로 쓸 수도 있고요. 가정법이 아닌 것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슬로우 모션인 것처럼요. 얘네 진짜 느릿느릿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가정법이 아니라 안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마치 그런 것처럼 움직인다. 이때는 가정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씁니다. 학교 문제로도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렸고요. as though, as if, 마치 뭐뭐이듯이 이게 가정법인 경우도 있고 가정법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선 가정법이 아니었다. 자, 5번이요. They rest 16 to 18 hours a day.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 동안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spend most of that. 그것을 거의 대부분의 그것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that은 a day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that이 뭐지? 그것을 사용한다고? 뭘 사용한다지? 여기서는 하루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사용을 하냐면 unconscious.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사는 항상 명사 혹은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 주죠. 코알라가 하루를 보내고 사용을 하는데 코알라가 어떤 상태로요? 의식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은 영어에서 형용사로 표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unconscious 형용사가 맞습니다. unconsciously 쓰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 unconscious 이 형용사가 맞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하루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낸대. 대박이야. 자, in fact 사실 코알라들은 spend little time thinking. spend 다음에는 시간이나 돈 등을 사용을 합니다. 어떤 동작하는데 spend하고 같이 쓸 때는 동사 ing 써야 되죠. 투부정사 쓰면 무조건 틀리니까 조심하시고요.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러지? 생각하는 데에 시간을 보내지 않는데요. 생각을 안 한대요.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들의 뇌들은 actually appear 뭐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투부정사 그러면 지금 뭐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The to have pp 그러면 과거에 뭐뭐 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말이죠. to have pp는 투부정사의 과거형이니까요. 그래서 appear 투부정사는 지금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appear to have pp는 과거에 뭐뭐 했었던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to have shrunk. shrunk는요, shrink, 쪼그라들다의 pp 형태죠. have pp 써야 되니까 to have pp가 투부정사의 과거형이니까요. 쭈그러든 것처럼 보입니다. Over the last few centuries, 지난 몇 세기 동안 뇌가 퇴화했다고요. 그래서 생각하는데 시간을 거의 쓰지 않는데요. 와, 세상 참 편하게 사는군요.
얘네 포식자도 별로 없는 거 알아요? 나무 꼭대기에서 있으니까 움직이지도 않아가지고 눈에도 잘 안 띈대요. 자, 코알라는 is only known animal. 코알라는 오직 알려진 유일한 동물입니다. 자, 동물이긴 동물인데 선행사죠. 그 동물의 뇌가 오직 fills half of its skull. 스컬은 두개골, 머리뼈예요. 머리뼈의 반만 채우는 뭐가요? 그 동물의 뇌가 두개골의 반만 채우는 유일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뇌가 두개골을 꽉 채우고 있는데 코알라만이 이 두개골의 반만 채우고 있대요. 그러니까 뇌 반이 없다는 거죠, 얘가요. 자, 이런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제문이 딱히 없는 글이다 보니까 쭉 읽고 해석하실 수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순서 배열 혹은 접속부사 빈칸 문제로 등장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자, 다음 글 한번 볼게요. 코알라 되게 웃긴다. 재밌네요. 다음 생에 코알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글 한번 보겠습니다. Painters have in principle an infinite range of colors at their disposal. 자, in principle까지도 괄호로 한번 묶어볼게요. 자, 이거 원칙상, 원리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원리적으로, 원칙상, 이론상. 한번 볼게요. 페인터들, 그러면 화가들이죠. 화가들은 이론상, 원칙상 가지고 있습니다. An infinite range of colors. 그러니까 무한한 범위의 색깔 사용의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색깔 막 섞어가지고 원하는 색깔 만들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화가는 그게 가능하죠. 무한한 범위의 색깔 사용이 가능합니다. At their disposal 이거는 구문이고요. 누구의 마음대로 이런 뜻이에요. At my disposal 그러면 내 마음대로, at their disposal 그들 마음대로. 여기서 their는 painters들이 되는 거니까요. 무한한의 반대말은 한정된인 finite입니다. 앞에 in을 붙여갖고 반대말 맞는 거죠. infinite 이게 무한한 색깔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especially in modern times 최근에 그렇죠. 예전보다는 요새 더 색깔 사용을 다채롭게 할 수 있겠죠. 뭐와 함께 그러냐면 with the chromatic explosion of synthetic chemistry 합성 화학의 유채색의 폭발적인 증가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화가들이 사용하는 물감이 이게 화학 물질이잖아요. 합성 화학 물질이죠. 그럼 당연히 예전보다는 현대로 오면서 이 화학이라는 게 발전되면서 물감의 색도 더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과 함께 특히 요즘 시기에 화가의 마음대로 거의 무한한 색깔의 활용을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이요. 2번이 주제문입니다. 자, 1번에서는 화가는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 무한한 범위의 색깔 사용이 가능하다. 근데 2번이요. And yet, 그러나 하지만, yet은요, 아직이란 뜻도 있지만, 하지만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앞에 나오게 된다면 얘가 하지만입니다. 뒤에 나온다면은 아직 이런 뜻입니다만. 자, 하지만 화가들은 don't use all the colors at once. 한꺼번에 모든 색깔들을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And indeed, 그리고 진짜로는 many painters, 많은 화가들은 many 다음에 painters들이 빠진 거예요. 앞하고 겹치니까. 실제로는 많은 화가들은 have used, 사용해 왔습니다. 놀랍게도 제한적인 선택. 여기서 제한적인 선택은 뭐의 선택입니까? 색깔이죠. 색깔의 제한적인 선택을 사용을 했습니다. 모든 색깔들을 다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라고 1번은 나왔지만 실제로는 화가들이 모든 색깔을 다 사용하지 않는데 제한적인 선택만 사용을 한대. 색깔에 대한 제한적인 선택만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Remarkably restricted. 부사가 형용사 꾸며주고 형용사가 명사 꾸미는 거죠, 여러분들. restrict 이게 제한하다라는 거 아시죠? limit 이런 것도 제한하다. limited selection, restricted selection, restrictive selection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네요. 예시는 너무 뻔한 예시죠. 화가들 이름이 막 나올 텐데 이 사람들이 색깔을 다채롭게 사용합니까? 아니면 제한적으로만 사용해요? 제한적으로 색깔을 사용하는 그러한 예시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그걸 생각을 하고 읽으면 어렵지가 않겠죠. 몬드리안 화가죠, 당연히. 몬드리안은 제한했습니다. 그 스스로를 주어하고 목적하고 똑같으면 self 쓰는 거죠. 주로
뭐에 스스로를 제한을 했냐면 세 가지의 원색깔들인 빨강이나 노랑이나 블루, 이게 원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합된 색깔, 뭐 하늘색이라든지 뭐 오렌지색 이런 거는 원색이 아니고요. 색깔에서 원색은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검정하고 흰색도 포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원색인 세 가지 원색인 이것만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색깔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To fill, 채우기 위해 그의 black ruled grids. 그리드는 격자무늬예요. 격자무늬 또 이제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이 네모 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를 색칠을 하는데 채우기 위해 이 색깔만 사용했다. 이 화가는. 그럼 당연히 이 격자무늬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판, 캔버스 얘기하는 거죠. 캔버스. 화가들이 그림 그릴 때 캔버스를 이렇게 스탠드에다가 세워놓고 걷다 그림 그리잖아. 이 그리드를 그냥 그림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색깔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캐스미어 블라블라 이 사람은요, worked with similar self-imposed restrictions. impose는 주다란 뜻이에요. 근데 스스로에게 주어진이니까 pp 써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주어진 제한과 함께 이 사람도 작업했습니다. 그죠? 색을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색깔 사용에 제한을 걸면서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죠. 자, limitation으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거 또 아시면 좋겠고요. restriction, limitation. 근데 혼동어휘가 있죠. limitation의 혼동어휘. imitation, imitate, imitation. 짝퉁. 짝퉁은 원래 것을 모방해서 만든 거. 그러니까 imitation은 모방이죠. 이 단어가 오면 안 되고 limitation 혹은 restriction만 가능하겠습니다. For Eve Klein, 이 사람 화가인데요. One color was enough. 한 색깔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흰색 도화지에 검은색으로만 그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혹은 뭐 검은 색깔 도화지에 흰색으로만 그렸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 색깔이면 충분했다. 한 색깔로만 그림을 그렸다. 그 다음에 French Klein's art was typically black on white.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만 칠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사람도 뭐 색깔은 하나만 썼죠. 흰 바탕에 검은색으로만 그림을 그린 거니까요. 자, 5번이요. There was nothing new in this. 이것에 대해서 새로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ing 다음에 형용사 쓰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new, nothing. 당연히 안 되죠? nothing new 이것만 가능하죠? 이것에 대해서 새로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이건 지칭어예요. 학교 시험에서도 이 in this가 가리키는 것을 뭐 영어로 써라 혹은 한글로 써라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위에 있는 것이죠. 화가들이 3번하고 4번에서 나왔던 화가들이 제한된 색만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던 것. 그게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화가들이 이렇게 그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 3번하고 4번에 나온 건 비교적 최근의 화가들이에요, 여러분들. 막 르네상스 시대, 그리스 시대까지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자, 최근 시대예요. 근데 이건 새로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의 사람들도요. 그때의 사람들도 tended to use just red, yellow, black and white 이렇게 제한된 색깔만 그렸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색깔만 가지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요새 화가들도 제한된 색깔들만 가지고 그림을 그렸고 뿐만 아니라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화가들이 제한된 색깔만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그때에도 물론 원하기만 했었으면 더 다양한 색깔을 사용하는 게 가능했었지만도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It's impossible to generalize.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거 중요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시고요.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해요. 내용상 안 중요한 겁니다. 일반화할 수 없다. 하지만 뭐 하지만까지도 안 중요하겠네요. 얘도 지우고 both in antiquity and modernity. 그러니까 고대와 현대에서, 그러니까 옛날 그리고 현대에서 그 시기에서 it seems likely that 가주어 진주어이긴 하고요. 뭐뭐랄 확률이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it seems like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면 뭐뭐인 것 같다 이런 말이고요.
It seems likely that blah blah 그러면 뭐뭐일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얼핏 보기엔 이제 좀 비슷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뭐 자주는 아닙니다만 가끔씩 it seems like, it seems likely를 구부여를 지어서 it seems likely 써져 있는 곳에 it seems like 슬래 likely 슬래 like 슬래 likely 슬래 이 문제가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왜 뭔 문제야? 둘 다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갈 확률이 좀 큰데요. that 블라블라라는 것 같다. 그것처럼 보인다. that 블라블라 할 확률이 크다. 확률이 있다. 의미상 조금 달라요. 정확도를 따져본다면 여기서는 likely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 확률이 높냐면 그러니까 이유는 왜 그러냐면 limited palette 여러분 팔레트 아시죠? 팔레트?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보면 팔레트에 이렇게 물감들이 많이 칠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이제 붓으로 물감을 이렇게 해가지고 색칠을 하죠. 그 팔레트 판 들고 다니잖아요. 물감이 많이 묻어있는 판이요. 그걸 이제 팔레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요. 그냥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색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한된 색깔이 도왔기 때문이에요. 명확성과 comprehensibility, 이해성과 명확성, 그림에 대한 이해성과 명확성을 도와줬기 때문이다. 단조롭게 그려야지 그림이 이제 명확성하고 그 이해 가능성이 뚜렷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helped, 도와줬다. 단조로운 색깔이 to focus attention, 집중을 도와줬다. 뭐에다가 집중을 도와주냐면 components that mattered, shape and form. 그러니까 형태, 그러니까 중요한 요소인 형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단색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조롭게 색을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화가가 원하는 모양이나 형태를 더 정확하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화가들이 단색을 사용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단조로운 색깔 사용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컴포넌트는 aspect로 바꿨을 수 있고요. and를 기점으로 병렬 구조 A, did 1번, 그 다음에 helped가 2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화가들이 좀 제한된 색깔의 사용을 개수를 제한적으로 두어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주제문의 글이었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1번이요. 자, would you expect the physical expression? physical expression 그러면 이게 이제 신체적인 표현이거든요. 신체적인 표현, 자신감의 신체적인 표현.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신체적인 표현? 그러니까 기쁠 때 여러분들 되게 기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되게 힘든 일을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끝냈어. 만약에 되게 어려운 시험을 다 올백을 맞으면서 끝냈어요. 그러면 그 점수를 받았을 때 어떤 표정과 어떤 제스처를 취하겠습니까? 뭐 두 손을 들고 만세 이러면서 얼굴을 활짝 웃겠죠. 이건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눈으로 보고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그러니까 말인즉슨 만약에 장님?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앞이 안 보여. 태어났을 때부터 앞이 안 보여요. 근데 뭐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테스트를 봐갖고 100점을 다 맞았어. 엄청 어려운 일을 통과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장님도 되게 기쁘겠죠. 그럼 이 사람이 기쁨의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랑 똑같이 할까요? 아니면 이상한 방법으로 할까요? 이 사람도 아마 양손을 하늘로 들고 활짝 웃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치면 이 장님조차도 그렇다라고 치면 이 기쁨의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고서 배워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걸까요? 인간은 기쁘면 장님이건 귀머거리건 기쁠 때는 양손을 하늘로 올리고 와 이렇게 기쁨의 표현을 하는 걸까? 그런 거 생각을 해본 적 있냐 말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남한테서 보고 배운 걸까? 아니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걸까? 이런 기쁨의 표현이라던가 뭔가의 신체적인 표현이요. 자, 그거에 관한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답을 좀 말씀드리면 그건 타고난 거다라는 겁니다. 타고난 거다. 자, 한번 볼게요. 당신은 기대합니까? 자신감의 신체적인 표현이 to be biologically based,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것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타고난 것을 기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화적으로 특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적이라는 것은 이제 부모님들이 하니까 나도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거 보고 배우는 걸까요? 아니면 타고나는 걸까요? 어떤 뭔가의 표현 방식이요. 2번이요. 자, 심리학자인 제시카 트레이시는요, 찾아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알아낼 수 있다고. 언제 한 사람이 기쁨을 느끼는지, 언제 뭐가 뭐뭐 하는지를 어린 아이들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그거 알아낼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이거면 그러니까 2살짜리 태어난 지 2살짜리밖에 안 됐어. 2년밖에 안 살았어. 그러면 배웠을 확률이 좀 크죠. 근데 2살짜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 사람이 기뻐 보여? 저 사람이 기뻐 보여? 그럼 이 사람이요.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이건 타고나는 거니까 아기도 알고 있는 거야. 아, 저 사람이 기뻐 보이는구나. 라는 걸 배우지 않고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첫 번째 예시부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이 글을 읽게 될 때에는 뒷부분을 읽어야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선생님이 바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애기들도 누가 자신감 있어하는지 기뻐하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니까 타고난 거기 때문에 애기도 그게 가능하다. 자, 게다가요, 그녀는 또 발견했습니다. 고립된 집단, 뭐가 최소화된 서구 사회와의 접촉이 아주 적은 이 고립된 집단, 그러니까 그 밀림에 가서 원시인 종족이요, 그러한 집단조차도 also accurately, 정확하게, precisely로 바꿨을 수 있고요, 알아차렸습니다. 그 신체적인 사인을요. 그 신체적 사인이니까 자신감의 표현이 되는 거죠. 얘네들도 알아차렸다. 문명의 어떤 그 접촉이 없는 이 원시인들조차도 아, 저 사람이 기쁜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라고 밝혀졌다라는 거죠. 실험을 통해서 타고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러한 사인들은 포함을 했습니다. 웃는 얼굴, 들어진 팔, 그리고 expanded chest, 열려진 가슴, 그리고 pushed out torso, torso는 상체예요. 상체, body 중에서 상체, pushed out, 앞으로 내밀어진, 이제 자신감의 표현이 되는 거죠. 프라이드의 표현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high self-esteem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프라이드하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고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기쁘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애기들도 알아차리고 문명의 접촉이 없는 이 원시인들조차도요. 이게 자신감 혹은 기쁨의 표현이라는 것을 다 알아차린다라는 거죠. 저 5번이요. 트레이시하고 동료인 데이비드 블라블라 이 사람은 실험했습니다. 프라이드 리스폰시스를요. 자신감의 반응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나타낼 때 그 반응을 살펴봤다라는 거죠. among people,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명사 뒤에 ing 쓸 수 있죠. 뭐뭐 하는 사람들인데요. 컴피트는 시합하다, 경쟁하다, 주어가 경쟁하다 이런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pp를 쓸 수가 없죠. 선생님 뒤에 전치사 있는데 목적어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는 pp로 competed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왜? 자동사니까. 자동사는 pp 안 되잖아요. 그래서 competing이 맞습니다. 주도는 유도예요. 매치는 경기, 시합이죠.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이었네요. 그리고 패럴림픽 게임스에서 패럴림픽은 장애인 올림픽이거든요. 장애인 올림픽. 그리고 2004년 올림픽에서 유도 매치에서 경쟁하는, 시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감의 반응을 연구해 봤습니다. 자, 6번이요. Sighted and blind athletes. Sighted는 보이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시각을 가진, 그리고 blind는 시각이 없는 장애, 시각장애가 있는 장님, 이러한 선수들 from 37 nations, 37개 나라로부터 온 눈이 보이는 혹은 눈이 안 보이는 이 선수들이 경쟁을 했습니다. 시합을 했습니다. After victory, the behaviors displayed by sighted and blind athletes, 그러니까 눈이 보이던지 눈이 안 보이던지 이 선수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행동들은 all very similar,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눈이 보이는 사람도 와 이렇게 하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와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남에 의해서 배운 게 아니고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 장님이니까 못 배우잖아요. 그냥 내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타고난 거니까. 그래요. 8번. 그래서 연구가 다 끝나고 이제 연구 결과인데요.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ride responses are innate. innate라는 거다. 결국 이 자신감 있는 이 반응은 아니면 이겼을 때 기쁜 반응은 innate 하다라는 거다. 타고난 이런 뜻이죠. 타고난 선천적인 이런 뜻이죠. 유희어는요, natural,
자연적인 거다. 타고나는 거다. natural born 이것도요. 타고나지는 거고요. gifted 이것도 주어지는 거죠. 남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말은요. developed 개발된 거다. 아니면은 learned 배워진 거다. 이런 것들이 다 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개발하는 것도 남한테 보고 배워서 내가 개발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suggest 나올 때 문법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suggest 원래 제안하다 뭐가 뭐뭐 해야 한다고 그럼 당위성일 때 should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쓰는데 should를 생략해서 동사 원형만 남길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제안하다 뭐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것을 근데 여기서 suggest는 제안하다가 아니고 그냥 보여준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것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문장의 형태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내리자면 여기 are 써야 되는 게 맞지 should를 넣었다가 빼서 be 썼다라고 하면 틀리게 돼요, 여러분들. 제안하다, 뭐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 형태의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되셨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자부심의 반응은 선천적인 거, 타고나는 거다. 배우는 게 아니다. 되셨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주제문이 1번이니까 한번 볼게요. Sometimes a person is acclaimed as the greatest.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송되어집니다. 왜냐하면 there is little basis for comparison. comparison은요, 비교죠. basis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위대하다라고 칭송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주제문이에요.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야, 저 사람 저거 진짜 잘한다. 근데 비교 대상이 생기면 저 사람 잘 못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여러분들 친구 A라는 애가 노래를 너무 잘해. 내가 걔가 노래하는 것만 보면 노래방이나 뭐 이제 노래하는 것만 보면 와, 걔 진짜 잘한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애가 전학을 왔어. 노래를 조금 한대. 하고 내가 걔를 가서 노래를 들어봤더니 노래를 너무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막 가수래. 지금 연습생이래. 그래서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는 B라는 애가 전학이 왔다라고 쳐봅시다. B를 알기 전까지 나는 A가 노래를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어. 아우씨, 노래하면 A지. A가 최고. 야, 너 짱, 베스트. 그런데 갑자기 B가 노래 되게 잘하는 애가 왔다니까요? 얘 노래 들으니까 끝내줘. 연습생이래. 소속대학교 연습생이래. 노래 들어봤더니 기가 막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들어보면 얘는 갑자기 오징어가 되죠. 오징어가 될 거 아닙니까? 오징어가 되죠. 이제 베스트는 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얘가 베스트고 얘는 세컨드 베스트가 되는 거죠. 좀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얘 실력은 변한 게 없는데 내가 이제 비교 대상, 더 잘하는 비교 대상을 가지면 원래 잘했던 애가 얘 실력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오징어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 그렇죠? 그 말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되게 잘한다라고 평가받습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A밖에 없어. 비교 대상이 없어. 되셨죠? 근데 이 말이 또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비교 대상이 이제 존재하게 된다면 가장 잘한다라는 칭송을 더 이상 못 받게 된다라는 거이기도 하죠. 그죠? 원래 얘가 짱이었는데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이제 B가 왔어. 얘가 베스트 됐어.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얘가 가장 잘해라는 칭송은 못 받죠. 그런 칭찬은 못 받죠. 얘가 가장 잘하는 건데 이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바이올리니스트인 이 존 쿠블락은 칭송받았습니다. 가장 잘 연주를 하는 바이올리니스트라고요. 그의 첫 번째 미국 방문 동안에 하지만 기획자인 솔 휴록이 그를 다시 데리고 왔을 때 미국으로 1923년에 다시 데리고 왔었을 때 즉 옛날에 한번 데리고 왔더니 미국 사람들이 와 진짜 바이올린 기가 막히게 잘 킨다. 근데 뭐 어디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1923년으로 돌아왔을 때 몇몇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 존 쿠블락이 had slipped a little 약간 미끄러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미끄러진다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당연히 미끄러서 자빠졌다라는 게 아니라 실력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되게 잘 폈는데 다시 오랜만에 보니까는 존 쿠블락이 실력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기도 접속부사 두 개가 나오고 있으니까 명심해 주시고요. 하지만 Soul Element, the father of violinist, 블라블라. 바이올리니스트 이 사람의 아버지인, 즉 바이올린 전문가인 이 사람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잔 쿠블락이 바이올린 실력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 이 바이올린 전문가 이 사람은 다르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그 소울 엘맨이 되는 거죠. 소울 엘맨, Dear my friends, 친애하는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뭐 청중 여러분들, 쿠블락은 플레이드 연주했습니다. 파가니니 콘서트, 파가니니 콘서트를 오늘 밤 연주한 것입니다. 파가니니는 바이올린의 연주자의 끝판왕이죠. 그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 곡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니 오늘 쿠블락이 파가니니의 연주곡을 연주했어. 대단한 연주곡을 연주한 겁니다. As splendidly as ever he did. 그가 했었던 것만큼, 늘 했었던 것만큼 대단하게 연주한 것입니다. 부사가 이 일반 동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splendidly, 대단하게. 그가 여지껏 했던 것처럼, 플레이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did 쓰는 거죠. was 아닙니다. 일반 동사를 받는 대동사니까요. did를 써야지 was 아니고요. did라고 잘못 나왔는데 to를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한 게 아니고 예전에 했었던 것만큼 그는 오늘도 파가니니 연주곡을 잘 연주한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today, 오늘날 여러분들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지금은 엘맨도 가지고 있고 이 헤이페스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연주자들도 가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쿠블락이 와서 우리 미국인들에게 연주를 했을 때는 쿠벨릭이 굉장히 대단한 연주자였죠. 쿠벨릭밖에 없었을 때에는 마치 이랬듯이 옛날에 쿠벨릭이 와서 연주를 했을 때에는 비교 대상이 없어서 이 사람 연주가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다양한 연주자들이 있잖아요. 6번에서 보면 엘맨, 헤이페츠 그리고 다른 연주자들도 훌륭한 연주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 연주자들을 보다가 오랜만에 다시 쿠벨릭의 연주를 보니까 조금 실력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그 솔 엘맨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쿠벨릭 외에도 그와 비교될 수 있는 다른 연주자들의 연주도 듣지 않습니까? 이제 비교 대상이 우리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쿠벨릭은 똑같이 대단한 연주를 했지만서도 우리는 이제는 비교 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쿠벨릭의 연주가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실력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all of you have developed and grown in artistry, technique, and above all, 무엇보다도 in knowledge and appreciation. 당신 청중 모두들은 발전시켰고 또 개발시킨 거잖아요. 예술성과 기술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식 그리고 감상 능력을 성장시킨 것입니다. The point is, you know more. 당신들은 이제 더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 청중들은 더 알고 있는 겁니다. Not that, 뭐가 뭐 한 게 아니라. 여기서 not that, 이건 not because로 똑같이 쓸 수 있거든요. that이 아주 가끔씩 because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not that이면 특히 not because하고 똑같은 말이기도 하고요. 쿠벨릭이 less well, 그러니까 뭐 잘 못한 게 아니라 쿠벨릭이 잘 못 플레이한 게 아니라 니네들이 이제 아는 게 더 많아진 거다. 니네들이 비교 대상이 생겨갖고 아는 게 더 많아져서 쿠벨릭의 연주가 좀 떨어진 것처럼 보인 거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겠죠. 되셨죠, 여러분들? 자, 조속부사 2개 나오는 거 좀 보시고 비교 대상이 이제는 존재를 하게 된다면 기존에 가장 잘했다라는 사람에게는 그 칭송이 더 이상 안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요. 사실 뭐 세상이 이렇게 치열합니다. 내가 노력을 엄청 하고 있어도 내가 그 어떤 승리의 독식을 다 하고 있어도 주변에서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오면 나는 2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중들이 원래 나밖에 몰랐었는데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또 시야가 다 가는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32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